웨비나 맛집 쉐어드 IT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늘어만 가는 기업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해서 의사결정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이 별도의 스토리지 솔루션을 사용하고 계실 거고 직접 관리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소개해 드릴 이 스토리지가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그 장비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 회사에 도입하면 무엇이 좋아질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웨비나의 주제는 레노버 데이터 매니지먼트 솔루션이고요. 하나의 세션을 준비를 했는데 발표자는 총 2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발표자가 바뀔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때는 잠깐 보실 수 있는 동영상을 틀어드릴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레노버 김정림 이사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스토리지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사님.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장표를 함께 보면서 이야기 저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장표의 전체적인 제목은 레노버 데이터 매니지먼트 스토리지 솔루션이고요. 네. 저희가 부제로 지어봤는데 DM입니다. 예, 데이터 매니지먼트. 저희 제품의 이름이 시리즈가 Think System DM 솔루션인데요. 네. 예, 거기서 DM을 따와서 데이터 매니지먼트라고 읽는다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저희 레노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셨습니다. 아마 노트북으로 워낙에 유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싱크패드 같은 그런 노트북은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지만 또 생소하신 분이 계실 수 있으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싱크패드라는 걸작이 예전에 IBM에서 나왔었을 때 싱크라는 그런 단어를 굉장히 각인을 시켜줬었는데 사실 IT 인프라를 도입하시는 담당자들 분께서는 여러 D사나 I사의 제품을 많이 아시지만 저희 X86이나 HCI, 스토리지 인프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생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세션을 할 때 항상 이런 회사 소개를 잠깐 넣기도 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ESG라는 단어는 저희 회사들이 다 이제 이익을 창출하는 목적을 다 갖고 있는데 대부분 투자자들도 회사의 지표 같은 것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 비재무 성과들을 보고 투자를 결정을 할 때는 반드시 이 ESG라는 것들을 보고 계세요. 3가지 요소고요. 하나는 환경적인, 저희가 이제 또 제조업이다 보니까 공장에서 얼마나 그린화를 시키느냐. 또 하나는 사회적 공헌도가 얼마나 높으냐. 또 하나는 지배구조에 관련된 건데 얼마나 더 이제 윤리적으로 경영을 하느냐. 이 3가지를 합쳐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도표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구글 창이나 네이버의 ESG 평가 지표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IBM이나 HP 그리고 레노버가 AA 등급군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고객분들께서 보시기에 충분히 신뢰성 있는 회사라고 자부하고 싶어서 이렇게 좀 자랑을 해봤습니다. 이 환경보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아마 다른 제조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를 들어 플라스틱을 재활용한다든지 어떤 폐기물이나 이런 거를 재활용해서 그 소재로 제품을 많이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태양열을 얼마나 사용하느냐. 또 하나는 제품을 제조를 할 때 화학물질을 좀 많이 낮추고 절연까지 생각하는 그런 다양한 방법들을 적용한 제조 기법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럼 어쨌든 요약하면 레노버는 환경적인 이슈에도 지금 충분히 대응을 잘 하고 있고 사회적인 이슈나 지배구조적 이슈에도 큰 문제가 없는 아주 우량한 회사다.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평가한 게 아니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신뢰성은 크게 문제가 없는 상태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회사가 만드는 그 제품이 최근에 왜 이렇게 화두를 만들고 있고 저희가 월드와이드 성적이 나왔는데요. 2020년 한 해를 마감했었을 때 저희가 이제 챌린저 그룹에 있다가
드디어 이제 월드와이드에서 엔트리급은 월드와이드 넘버 2를 기록을 했어요. 네. 저희가 2018년도 12월 달부터 이제 저희 DM 솔루션을 네. 판매를 하기 시작했는데 네. 한 2년 정도 만에 굉장히 많이 시장에 레퍼런스를 많이 만드는 실적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 이후로는 네.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반향이 있었었고요.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기존의 스토리지 솔루션들이 수혜를 받을 텐데 그 중에서도 지금 되게 급격하게 성장을 한 게 지금 레노버의 스토리지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그렇게 선택받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는 아마 장표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인포그래픽은 뭐 역사를 보여주기도 하지만 다양한 인더스트리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특히나 뭐 인공지능, 그다음에 의사 결정에 필요한 비정형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 그 DM 솔루션들을 더 많이 찾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부터는 윤건호 차장께서 트렌드와 함께 저희 제품의 특성 그리고 고객께서 이 제품을 봤을 때 어디에 접목을 할 수 있는지를 인사이트를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 그러면 저희 잠깐 발표자를 바꾸는 동안에 1분 남짓한 동영상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The production of data continues to grow at an incredible rate. In fact, it will double every 2 years over the next decade. You need solutions to help you keep up, make decisions faster, and secure your data. Lenovo is helping to solve your intensive and ever-growing storage needs with the Lenovo ThinkSystem DM and DE series all-flash and hybrid flash storage solutions. This portfolio is suited for a variety of workloads and provides the storage solutions you need to make decisions faster and more effectively. The DM series storage portfolio optimizes your data center and scales seamlessly from data center to cloud. This unified scale-up, scale-out all-flash and hybrid flash storage solution can accelerate the most demanding workloads while providing superior performance and scale. The DE series portfolio of all-flash and hybrid flash SAN solutions provides leadership price for performance and scale at unmatched value. These Lenovo storage solutions are intelligently designed to accelerate access to your data and make business decisions faster, to optimize your data center with simple, flexible storage solutions that easily scale as your business grows, to protect and secure your business needs as they grow and change. Transform your data center with the Lenovo ThinkSystem DM and DE Next Generation Flash Storage Solutions. For more information, visit Lenovo.com or contact your Lenovo reseller.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셨던 마지막에 아마 이렇게 제품이 나왔던 것 같은데 왼쪽에 있었던 DM 시리즈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러면 오늘의 웨비나를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발표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 레노버의 윤건호 차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레노버 스토리지의 세일즈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윤건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차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사님께서 서두를 일단 멋지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레노버 데이터 솔루션이 뭐길래 이렇게 서두를 거창하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본격적으로 한번 그 장표를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예전에는 이제 내연기관이 발전이 되고 조립 라인이 발전되면서 상당히 많은 제품을 빨리 생산해내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켰어요. 하지만 이제 현재 같은 경우에는 무형의 자산, 무형의 가치인 이 데이터를 통해서 AI를 학습시키고 이렇게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의 삶이 조금 더 질이 좋아지고 기업들은 이런 것들을 좀 더 어떻게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을 시키고 그리고 그것들을 빨리 분석을 해내고 개발을 빨리 하는가가 상당히 화두가 되었습니다. 그게 기업 경쟁력을 가르는 되게 중요한 요소가 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하드웨어가 엄청나게 많이 발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발전을 시킬 수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하드웨어가 발전을 하고 비용이 저렴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급증하는 데이터를
저희가 맡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네네. 하드웨어 발전 속도나 어떤 보급률 대비 데이터가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지금 빠르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저희가 저장을 해야 될지 네. 이것들이 기업이 가진 당면 과제가 된 겁니다. 네. 이게 보면은 스토리지의 어떤 성능이나 아니면 뭐 저장 장치에 대한 성능 기술들은 워낙에 좋아져서 예. 늘어나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은 다 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저장된 데이터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고 그거를 얼마나 빨리 가져와서 분석해서 뭔가 딱 결과를 짠 하고 보고 싶은데 거기에서 솔루션들의 어떤 역량이 많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전에는 이것들을 다 인력들이 충당을 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네. 중요한 데이터다. 그리고 분석을 빨리 해야 되는 데이터고 네. 가치가 높은 데이터다 그러면은 수동으로 이렇게 옮기고. 네. 근데 많은 인력을 투입을 해서 그걸 맞습니다. 뽑아냈었죠. 하지만 지금 이제 이런 급증하는 데이터의 급증 속도는 네. 사람이 감당하기는 상당히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소개해드릴 솔루션은 네.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저희가 비용 효율적으로 저장을 하고 이것들을 어디에 저장해야 되는지를 네. 기계가 알아서 스토리지가 알아서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 매니지먼트 솔루션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단순한 스토리지가 아니라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매니지먼트다. 그래서 이런 급증하는 비정형 데이터나 정형 데이터라든가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저희 레노버 솔루션에서 잘 저장을 해서 이렇게 가치 있게 바로바로 쓰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지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전통적인 스토리지의 데이터 저장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기업에 이제 파이낸스 그룹이 있습니다. 네. 하나의 큰 계열사라고 보시고요. 네. 거기 안에 파이낸스 그룹이 있고 네. 여러 개의 이제 계열사들이 있겠죠. 그러겠죠. 리테일도 있을 네, 거고요. 네. 무역하는 데도 있을 거고 네. 제조 분야도 있을 거고요. 네. 그럼 요 하나의 이제 양동이를 하나의 사일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리적인 스토리지를 일단 네. 4개 갖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각 계열사마다 잘 되는 데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항상 저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리테일 쪽이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됐어요. 예. 리테일이 엄청나게 흥해서 많은 데이터를 요구를 하게 되고 그러면 전통적인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스토리지에 컨트롤러가 있을 거고 거기에 이제 디스크를 연결하는 디스크 확장 인클로저가 있을 텐데 아무래도 데이터의 양이 많아지다 보면은 그것들을 기본적인 최초에 도입했던 엔트리나 미드레인지 스토리지로는 커버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커다란 양동이로 교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존 제품에 대한 것들을 뭔가 그거를 어떻게 이제 저희가 그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이런 고민도 생기는 거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파이낸스라든가 트레이드 이쪽은 좀 더 사업성이 좋지 않아서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았어요. 그럼 이쪽은 지금 다 낭비가 되고 있는 거죠. 아,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좀 더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제 계열사를 하나의 풀로 만들어 놓고요. 그 안에서 논리적으로 분리를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꼭 필수거든요. 논리적인 분리를 저희는 이제 시큐어 멀티 테넌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분리를 시켜서 각각의 계열사들이 계열사가 필요한 용량과 그리고 심지어 성능까지도 이렇게 이제 분리를 시켜서 QoS 기능을 사용을 해서 각각 계열사가 과금하는 방식만큼, 과금 용량만큼 사용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아까처럼 리테일이 만약에 엄청나게 장사가 잘 돼서 흥한 경우에는 이렇게 전체 풀을 늘리게 됩니다. 그러면 별도의 낭비되는 공간 없이 많이 사용하는 쪽만 이렇게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최소한의 낭비를 줄이고 그리고 최대한의 저희가 효율을 얻기 위해서 이런 스케일 아웃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DM 스토리지는 이런 뭐 일반적인 스토리지가 제공하는 이제 용량만 확장하는 스케일 업 방식도 제공을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용량과 성능을 선형적으로 확장시키고 낭비를 최소화시키고 그리고 각 계열사별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스케일 아웃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하나의 큰 커다란 풀을 지금 가상화시켜서 지금 분리를 하는 거잖아요. 각 어떤 뭐 영역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계열사마다 요구하는 성능은 분명히 다 다를 거고 그 성능을 제공을 하려면 네트워크 성능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네트워크 자원, 그러니까 스토리지를 이제 얘기를 할 때 이제 프론트 엔드에 대한 네트워크라던가 이런 뭐 FC 파이버 채널에 대한 그런 스루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백엔드의 디스크 성능도 있을 거예요. 저희는
둘 다 스케일 아웃으로 증가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예. 어쨌든 하나의 큰 공간을 쪼개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저 같으면 어찌됐든 우리가 사용하는 영역은 우리만 사용하는 그런 독립적인 영역이어야 할 텐데 예. 가상으로 지금 나눠 있는 거고 물리적인 서버는 하나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다른 쪽이 예를 들어 공간을 많이 차지해요. 그러면 우리 쪽의 데이터 스토리지에 뭔가 성능에 영향을 끼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이렇게 말하자면 지금 이제 아까는 물리적인 스토리지가 4개가 있었다면은 네. 지금 가상화된 스토리지가 4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렇죠. 네. 각각의 스토리지별로 얘는 엔트리급의 성능만 낼 수 있도록 아. 혹은 얘는 하이엔드 성능을 계속적으로 낼 수 있도록 네. 저희가 향상된 그런 네. QoS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아,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금융권이나 이런 쪽에서는 네. 별도로 분리된 장비로 분리를 해야 되는 네. 네. 법규적으로 분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네. 경우에는 기존처럼 따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선택의 폭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네. 늘려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뭐 제가 궁금했던 내용들도 다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이게 과연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올플래시 스토리지 네. 그리고 하이브리드 스토리지도 있을 거고요. 네. 여러 대의 스토리지가 있을 텐데 네. 이것들을 과연 통합을 할 수 있을까? 저희 이제 장표에 보시듯이 네. 이렇게 저희가 맨 왼쪽에 하이브리드 스토리지 네. 그리고 올플래시 스토리지 네. 그리고 요즘 이제 가장 핫한 NVMe 스토리지 네, 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나올 신제품까지 다 하나의 클러스터로 저희가 스케일아웃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상상이 잘 안 가요. 이게 어쨌든 지금 물리적인 장비 4개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위에다 지금 가상의 큰 공간, 아까 그 튜브 예. 같은 걸 만든다라는 말씀이신 맞습니다. 건데. 예. 그래서 요게 전체적으로 펼친 하나의 단일 볼륨을 만들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저희가 각 사용자별로 볼륨을 할당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네. 그러면 하나 예를 드릴게요. 좀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는 예인데 저희 고객께서 네. 최초에 이제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제조 쪽 업체인데 제조에서 개발을 빨리 시작을 해서 개발 사이클을 빨리 네. 이렇게 늘려야 돼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NVMe 스토리지에서 최초의 개발을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 볼륨은 이제 NVMe 스토리지에 위치해 있고요. 네. 그거를 개발이 끝나게 되면 사실 이 데이터는 그만큼의 가치가 있진 않거든요. 하지만 보관은 해야 됩니다. 그거를 바로 무중단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VMware라든가 이런 가상화에 네. VM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당 볼륨이 네.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네. 서버에서 패스라든가 이런 수정이 필요 없이 네. 해당 볼륨을 올플래시에서 개발을 하고 네. 그 개발이 끝난 볼륨을 네. 저희 쪽 스토리지에 백단해서 네. 예, 저 비용의 고용량의 네. NLSAS 같은 미디어로 예, 순식간에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그게 예. 네. 되게 신기하네요. 네. 스케일 아웃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제가 네. 말씀드렸던 예는 네. 그거를 되게 잘 활용하는 네. 고객분의 사례죠. 그러면 진짜 스토리지 그냥 하나 도입해서 되게 효율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겠어요. 예,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게 최초에는 이제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죠.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최초에는 도입을 엔트리라든가 이런 작은 네, 급으로 맞습니다. 시작을 했다가 네. 사업이 잘 되고 네. 여기에 좀 더 가치가 있고 중요한 데이터들이 계속적으로 저장이 되면은 네. 거기에 이제 올플래시 스토리지를 붙여서 네. 네. 기존에 사용하던 볼륨을 무중단으로 올플래시로 옮기고 이런 형태의 이제 플레이가 가능하게 됩니다. 보통 그렇게 추가적인 스토리지를 도입할 때 마이그레이션이 제일 예, 큰 이슈인데 맞습니다. 예. 이게 무중단으로 된다고 하니까 예.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요. 예, 맞습니다. 네, 엄청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장점은 이게 이제 테크 리프레시를 할 때도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끝에 DM 신규 제품이라고 적어놨잖아요. 네. 네. 그래서 보통 기업에서는 뭐 5년이나 10년이 지나게 되면은 당연히 하드웨어를 교체할 네,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바꿔야죠. 이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데이터의 마이그레이션입니다. 네. 이 데이터를 사실 이동시키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합성을 보장하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정합성. 어려운 네. 일이거든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이게 하나의 스케일아웃, 하나의 커다란 덩어리로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새로운 물리적인 스토리지를 집어넣고 네. 거기로 저희가 이제 보장하는 볼륨 무브를 통해서 네. 해당 볼륨을 실시간으로 옮길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인지를 못한다는 거.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이나 서버에서 수정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용자는 뭐 예를 들어 맞습니다. ERP를 쓰고 있어요. 예.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냥 갑자기 사용자가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는데 스토리지도 그냥 백단에서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사용자는 전혀 인지하지 못한 예. 상태에서 성능 이슈도 못 느끼고. 예, 그렇죠. 엄청난데요. 예. 보통은 다른 예. 데들은 다 그 마이그레이션을
무중단까지는 아니고 실시간도 실시간이지만 조금의 지연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 몇 시간은 지연이 있으니까 그때는 사내 공지를 해주세요. 예.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야, 신기하네요, 진짜.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거기에 저장된 데이터들을 저희가 요즘 이제 퍼블릭 클라우드가 워낙 저장소가 저렴하다 보니까 아카이브 그거를 용도로 활용하시기 많이 위해서 그거를 이제 실시간 아카이빙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네. 있고요. 네네. 혹은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서비스되는 네. 그런 온탭 스토리지하고 연동을 해서 네. 저희가 이제 온프라미스에는 서비스를 하고 네. 퍼블릭 클라우드에는 DR을 저렴하게 구축을 하고 네, 맞아요. 요즘에 이런 많이... 것들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저희가 스케일아웃을 통해서 얼마나 이렇게 효율적으로 저장을 하고 네. 그것들이 어디까지 확장되는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네. 이런 스케일아웃을 기존의 이제 전통적인 방식의 스토리지하고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아무리 좋고 성능이 높고 안정성이 높은 스토리지를 도입을 하더라도 네. 사실 그 데이터의 가치에 비해서 스토리지가 많이 비싸다면은 네. 그거는 사실 잘못된 도입입니다. 잘못된 투자고요. 근데 저희는 올바른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네. 처음에 이제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네. 작게 시작해서 네. 점점 이제 요구 성능이라던가 요구 용량이 증가되는 것만큼 네. 선형적으로 근데 성능도 선형적으로 증가하지만 네. 비용도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이게 제일 큰 형태를 장점인 것 같아요. 스케일아웃이. 제공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기존의 스케일업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디스크가 이제 컨트롤러가 이제 해낼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다 보니까 네. 언젠가는 컨트롤러를 바꿔야 돼요. 맞아요. 네. 그때 비용이 엄청나게 올라가겠죠. 네. 하지만 저희는 그거를 병렬로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좀 더 투자를 효율적으로 하실 수가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게 됩니다. 기존의 경영진 입장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가 1억을 투자했어. 그러면 성능이 뭐 2배가 올라간다. 근데 그 다음에 또 1억을 투자했는데 이제는 2배가 안 올라가는 거잖아요. 기존에는. 근데 스케일 아웃은 그게 가능한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예상하는 만큼 그리고 비용을 들인 만큼 이렇게 성능과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